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전치사부터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전치사까지 좀 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 교재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치사랑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여기 있는 쪽은 저도 지금 약간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접속사 쪽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그쪽을 갖고 갈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접속사 쪽을 건드리고 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쪽부터 먼저 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스터디를 너무 이렇게 빨리 갈 필요도 우선 없을 뿐더러 천천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애들을 조금만 천천히 갖고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요,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영어에서는 단어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쵸? 아이고. 단어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단어라고 하는 애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단어라는 애들을 정리해 줄 만한 틀이라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었고요. 이 단어라는 애들은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틀들이 필요한데, 이 애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틀들을, 아유, 왜 이렇게 이게 안 쳐지죠? 아이, 정말.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과하게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단어들을 정리하는 애들을 모두 담아내는 그런 틀들을 주요 품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정리하는 틀들을 주요 품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주요 품사라고 하는 애들은 모든 단어들을 다 담는 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주요 품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주요 품사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요 품사라고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애들은요, 이렇게 크게 박스를 치면 명사와 대명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애들 있죠? 이 5개의 애들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애들도 이렇게 쭉 체크를 하고, 이 애들도 이렇게 쭉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애들도 이렇게 쭉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덩어리들 체크한 거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덩어리에 있는 이 애들은요, 모든 영어를 담아내는 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5개로 모두가 다 돌아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고, 명사에 대해서도 대명사에 대해서도 형용사에 대해서도 부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전치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전치사라는 애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뭔가를 더 끼워 넣을 수도 당연히 있고, 근데 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이런 애들을 수식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명사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붙어서 전치사 구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전치사라는 애는 세모치고 이렇게 전치사구를 괄호를 쳤고, 이 전치사라는 애들은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게 몇 단어예요? 자, 지금부터 이 단어가 한 단어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몇 단어가 되는 거냐면, 이 단어들이 한 단어가 돼서, 아이고, 제발 들어. 아이 안 되네요. 이게 지금부터 한 단어가 돼서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가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사의 역할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게 전치사라는 애들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얘 띄어쓰기상으로 전치사구는 전치사랑 명사만 있어도 띄어쓰기상으로는 2개인데,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3개, 4개, 5개, 6개 막 늘어나는 건 1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늘어나도 걔네들을 한 단어로 보는 거고 그 한 단어라는 요 덩어리의 애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형용사나 부사가 돼서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미거나 부사로서 명사 외에 기타 등등등을 꾸미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체크한 거랑 앞에 일쪽에 필기한 거를 왔다 갔다 잘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건드려야 될 파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지금 주요하게 건드리고자 하는 파트는 이 접속사라는 파트예요. 특히 저는 이 접속사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뭐 우리 스터디니까 이것저것 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제 이 강사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서 너무나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좀 웃기다라고도 좀 생각을 했고, 너무 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접속사라는 애들을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조금 너무나 포인트를 잘못 잡는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았었고, 그 또한 그때도 제가 어떤 다른 분이랑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좀 있었던 파트가 접속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특히 이래요. 접속사라는 애들은 약간 접속사 뒤에는 문장, 그다음 아니면 주어 동사, 아니면 뭐 전치사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토익에서는 요걸 조금 섬세하게 갖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요 애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자, 접속사라는 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등, 위, 접속사라는 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고 강사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누군가가 저보다 선배 강사님이시죠. 어떤 저보다 선배 강사님이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종속 접속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수강생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종속 접속사라는 단어를 쓰느냐. 종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좀 다른 과정들은 조금 더 있었어요. 조금 더 불쾌할, 서로 불쾌할 과정들이. 근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자,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재밌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왜 여러분들이 종속 접속사라는 애를 공부하실 때 종속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종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애들의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애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속이라는 한자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을 배울 때 종속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무슨 뜻인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할까? 이게 제가 너무 궁금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등위 접속사라는 애 여기 밑에는요, 하나 살짝 괄호치고 상관 접속사라는 애도 쓸 수 있는데 이 상관 접속사라는 애는 간혹 토익에서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 상관 접속사라는 애도 등위 접속사의 파생 형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지 뭐 그거 크게 더 아실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라는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를 크게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요 항상 어떤 접속사든 똑같아요. 어떤 접속사든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접속사라는 애를 가운데다가 두고요. 양 옆에다가 이렇게 대등한 것, 대등한 것을 연결하게 만들어주는 여기까지는 어떤 접속사라고 해도 다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게 되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요. 어떤 접속사가 됐든 간에 모두가 다 이러한 똑같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접속사라면 항상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4개로 만들어서 써 놔볼게요. 자, 얘네들은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대등한 것들을 연결해요. 항상 대등하면 연결해요. 자, 대등한 것들을 연결해 준다라는 요 포인트는요. 지금 여기에 제가 접속사라고 체크해 놓은 요 애들 있죠?
접속사라면 항상 대등한 것을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접속사만이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대등한 것을 연결한다라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대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요. 이 등위 접속사라는 애는요. 대등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요. 아무거나 다 가리지 않고 연결하는 게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애예요. 이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조금만 나눠서 옆에다가 써본다면요. and라는 애도 있고요. or이라는 애도 있고요. but 정도의 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울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등위 접속사 애들은요.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는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하나는 등위라는 이름을 썼어요. 맞죠? 여기다가는 하나는 이렇게 등위라는 이름을 썼으면 하나는 지금 여기 종속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써줬을 때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썼겠죠. 접속사라는 이름을 같이 쓴 건 공통점이 있으니까 접속사라는 말을 둘 다 쓴 거고 등위랑 종속이라고 이름을 나눠 놓은 것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놔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영어는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흘러가요. 모든 영어라는 애들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흘러가서 얘 아니면 얘 이런 식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도 있고 이런 차이점도 있는 애들이 항상 토익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종속 접속사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얘네들은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절이라는 개념과 절이라는 개념을 연결해요. 이 절과 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참 되게 이게 신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이 절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 같네요. 절이라고 하는 애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절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단단해지면 이렇게 문장이 되는 것까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쭉 내려와서요. 얘네들은 절과 절을 연결한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요. 절이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여기에 주어랑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절이니까요. 자, 그리고 얘도 절이니까 당연히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하나 차이점이 종속접속사에서는 있어서 이 종속접속사에서의 차이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 종속접속사는요. 단순히 그냥 절에서 그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절만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네들은 단순하게 그냥 절만 데리고 오지 않고요. 조금 더 넘어서서 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체크해 놓을게요. 자, 얘네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절로 그치지 않고요. 항상 절에서 하나 더 한 발자국 나간 형태인 문장. 근데 제가 그 어제도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스터디 때도 얘기했어요. 이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절이라는 애가 어법상 완전해지는 것을 문장이라고 해요. 어법상 좀만 크게 당겨서 쓸게요. 어법상 완전한 것을 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있을 게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서술어라는 애가 뒤에다가요. 기타 등등등을 더 데리고 오는 것까지 이렇게 항상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덩어리로 묶어줘서 쟤를 지금부터 몇 단어로 보게 만드냐면 여기는 이 덩어리를 한 단어로 보게 만들어줘요. 이 덩어리를. 이게 이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몇 단어가 된다고요? 지금부터 이게 한 단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종속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의 특징은 이러한데 등위 접속사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다고요. 이런 특징은 없었어요. 등위 접속사에서는 종속 접속사에서만 가지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병렬 구조라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병렬 구조라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요. 병렬 구조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종속 접속사는요. 문법과 관련된 애예요. 얘는.
이 종속 접속사는 어떤 문법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등위 접속사는 문법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문법이라는 애가 근거와 이유가 돼서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서 한 단어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이라는 애 앞에다가 뭘 붙였죠? 종속 접속사라는 애를 붙였어요. 이 문장이라는 애 앞에다가 조금 뭔가 종속 접속사라는 애를 붙임으로써 큰 한 단어를 만들어주는 문법을 가르쳐서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애 앞에다가 뭔가 종속 접속사라는 애를 붙여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덩어리가 지금부터 몇 단어예요? 한 단어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에이,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거 다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덩어리를 묶어 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애들을 요렇게 한번 묶어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도 똑같은 거 하나 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예요. 자, 이 종속 접속사라는 애는 저런 덩어리 한 단어를 만들어준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덩어리는요, 지금부터 한 단어기 때문에요, 명사나 대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라는 5개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 문법이에요. 자, 얘는요, 한 단어가 돼서요, 지금부터 이 덩어리가 한 단어로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할 때 이걸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덩어리가요, 통째로 하나가 돼서 이 덩어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한 단어가 돼서 이 덩어리가 통째로 부사의 역할을 할 때를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 건지 따라오셨나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요 애들은 명사가 됐고 형용사가 됐고 부사가 돼서 이 룰들을 그냥 그르르르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종속 접속사 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종속 접속사라는 애는 절과 문장을 아무튼 연결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 애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종속 접속사라는 애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서술어라는 애가 2개가 나타나요. 서술어가 2개, 여기도 서술어, 여기도 서술어. 서술어가 항상 2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토익에서 이거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많이 써먹는 거예요. 뭐냐면 한 문장에서는 저 V, 서술어라는 애가 원래 1개여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니까 서술어가 2개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럼 서술어가 2개라는 건 누구의 도움이요? 접속사의 도움. 그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천천히 한번 제가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린 파트 5 문제를 풀 때요, 제일 처음에 전치사부터 찾고요. 그 다음 접속사를 찾고요. 그 다음 서술어를 찾아요. 그런데 전치사 우선 찾아서 뺄 거 뺐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를 찾았는데 만약에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종속 접속사가 있었다라는 걸 이미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서술어는 그 문장에서 몇 개가 나와줘야 그 문제는 제대로 낸 게 맞나요? 서술어 2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룰에 따라서 우리가 서술어를 찾을 거예요. 그때 서술어를 2개 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술어를 2개 찾았더니 2개를 종속 접속사가 있어서 서술어가 2개가 있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전치사를 찾은 다음에 접속사를 찾는데 접속사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1개도 없어요. 그런데 서술어가 2개인 거예요. 이상하다. 접속사가 있어야 서술어가 2개인데 왜 지금 여기에는 접속사도 없는데 서술어가 2개지? 라는 판단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전치사 찾고 접속사를 먼저 찾거든요. 접속사를 먼저 찾은 다음에 서술어를 찾기 때문에 접속사를 찾았어요. 맞죠? 그래서 접속사를 찾았는데 그럼 접속사가 없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서술어가 2개예요. 그럼 이제 파트 5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빈칸 안에
접속사가 들어갔었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빈칸이 접속사임을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쉬워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라는 애들을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이 등위 접속사는 서술어를 만들 수 두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요? 여기 있는 모든 것 중에 만약에 여기에서도 서술어가 연결됐고 여기서도 서술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얘네들은 등위 접속사가 서술어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접속사의 바로 뒤에 서술어가 와야 서술어가 얘는 등위 접속사는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종속 접속사는요. 종속 접속사 바로 뒤에 서술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부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서술어가 와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종속 접속사 뒤에 완전한 뭐가 오면요, 문장이 오면 종속 접속사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얘가 모든 것을 다 연결하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종속 접속사랑 등위 접속사는 차이점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사라는 애가 무엇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종속 접속사면 무조건 서술어는 두 개고 등위 접속사면 얘가 연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서술어가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엔드월 버시 너무 커서 이걸 조금만 작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등위 접속사에는 and나 or이나 but이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으면 그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도 저렇게 and, or, but처럼 종류들이 몇 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명사 덩어리를 이끄는 종속 접속사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첫째, that이라는 애가 종속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if라는 애가 올 수도 있고 whether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애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 명사절을 이끄는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세 개들이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온다라고 여기까지 하나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같이 체크를 좀 that, if, whether 이런 애들 같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종속 접속사들은요. 우선 여기 형용사 쪽 있죠. 이 형용사 쪽에서는요. that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쪽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형용사절 쪽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외의, 저기 위에 써놓은 외에 그 외의 종속 접속사, 얘네들은 다 부사절을 이끌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위에 있었던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하는 if나 whether 있죠. 얘네들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건 맞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것 말고 얘네들은 부사절도 이끌기도 해요. 자, 그럼 이 말을요. 똑같이 바꿔볼까요? 자, 얘는요. that을 제외한 종속 접속사는 싹 다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하나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종속 접속사를 잘 몰라요. 얘가 종속 접속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 나오셔야 그래야지 딱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항상 어디가 뭐가 됐든 대기업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파고다 뭐 토익계에서는 대기업이죠. 뭐 해커스 대기업이죠. YBM 대기업이죠. 이런 대기업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요즘에는 지금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뭐 영단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토익 학원들 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그런 약간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실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종속 접속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택배로 오늘쯤이나 내일쯤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학원에서 될 건데요. 학원에서의 그 파고다 교재 제가 이제 그 숙제용으로 드리는 교재예요. 그 숙제용 교재인데 그 숙제용 교재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접속사 파트가 있고 그 접속사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종속 접속사와 관련된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종속 접속사 파트에는요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건요 한번 외워주시는 거예요. 뭐처럼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단어가 사과라는 뜻이라는 걸 아신 건요. 여러분 원래부터 아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애플이라는 데는 사과라고 하던데 라고 그냥 어느 순간 한번 외운 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한번 그 정도 외우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완벽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 따라오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덩어리들이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술어라는 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접속사는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있어서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은요, 여기다 필기를 앞으로 덧붙일 일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접속사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냈냐면요. 이렇게 초록색 덩어리에 종속, 접속사, 절이라는 문법 요소를 만들어내요. 맞죠? 저 덩어리가 지금부터 몇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불리우는 요 한 단어짜리 있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화살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종속, 접속사, 절이라는 애는요. 이렇게 이 덩어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이 덩어리가 이렇게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자, 이 덩어리가 이렇게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 그쵸? 이렇게 화살표 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진짜로 보세요. 문법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법들이요.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저 주요 품사 5개 중에 하나로 계속 모두가 다 돌아가고 있다고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 그림을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들 있죠. 이걸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렸던 그림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용하다. 어떻게 저런 그림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을 화살표 쳐가면서 얘는 이렇게 쟤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었던 건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너무 기특해요 진짜로.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모든 문법을 다 때려 넣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거든요. 저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저는 그 이상으로 영어를 못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냥 저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공부는 했어요. 하지만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컸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진짜 남들보다 못하면 되게 그런 거 싫어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남들을 이겨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넘어갈 때, 저를 가르치시던 어떤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가능성이 없다고. 음,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칭찬을 굉장히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 진짜 칭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잘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진짜 맞으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저 되게 냉정하게 얘기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만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말은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강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영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넣어 놓으시면 오늘 제가 우선 건드리고 싶은 것의 반은 넘어왔어요. 반은 넘어왔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여러분들이랑 건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 동사라고 하는 애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죠. 자, 얘는요, 색깔을 한 강렬한 이런 색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박스를 한 번만 쳐보도록 할게요. 이 동사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애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뭔가 어떤 예능 프로를 뭘 하나를 봤어요. 무슨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영어 사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연예인들 나와서 영어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는 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떤 영어 강사분이 나오셔서 저 얘기를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길래 와 되게 정말 연구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코끼리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elephant라는 말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제안하다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 쉽게 suggest 정도가 나오실 수도 있고 propose 이 정도가 나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거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elephant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랑 suggest 아니면 propose가 튀어나오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나에게 더 쉽다라고 느껴지는 건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elephant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동물 조련사가 아닌 이상 elephant라는 단어를 내가 얘기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있어서 elephant라는 단어를 얘기할 경우의 수가 뭐 얼마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없단 얘기예요. 그쵸? 생각해보면 진짜 별로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elephant를 더 기본 어휘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어릴 때 배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elephant와 같은 이런 명사들보다는 제안하다 이런 식의 말들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실 쓰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언어의 특징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 동사라고 하는 애 밑에다가 써주세요. 얘는요 뭐뭐뭐 하다 라는 뜻의 서술형 종결 어미를 가지는 애들을 이 뭐뭐하다라고 하는 얘를 서술형 종결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형 종결 어미를 가지는 이런 애들을 동사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명사라고 하는 애는 단어형, 낱말형, 종결 어미를 갖는 애들을 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저 명사라고 하는 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잘못해서 사람과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뻔한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이것도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는 한데 저 어렸을 때 저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명사는 사람과 사물 같은 거에 이름 붙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사람과 사물에 이름 붙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거니까 공기는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공기 같은 것도 사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솔직히 이해가 갔어요. 근데 공기라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과 같은 비슷한 개념들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 초등학교 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에 뭔가 떠올렸던 그때 다음 단어가 뭐였냐면 분위기란 단어였어요. 공기라는 애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명사인데 걔는 약간 사물이란 느낌이 얼핏 들기는 했어요. 약간 그때 당시 어릴 때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거 배우니까 제 머릿속에 사물은 고체라는 느낌과 액체라는 느낌을 약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기체도 그 연장선으로 생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럼 분위기라는 단어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공기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렇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애들도 명사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그러려니는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게 그럼 맨 처음에 사람이 명사였고 사람의 이름 붙이는 게 명사였고 사물의 이름 붙이는 게 명사였고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이름 붙이는 게 명사였잖아요. 그럼 전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진 거예요. 사람, 사물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명사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것도 명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눈에 복도에서 누가 뛰고 있는 애가 보였던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그럼 뛰다도 명사네요 라고 그랬어요. 뛰다도 원래부터 뛰다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부터 뛰다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걔도 명사네요 그랬더니 아 그건 동사래요. 동작을 나타내니까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여러분 먹다라는 말은요. 먹는다라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사가 맞아요. 그런데 먹음 어떠세요? 먹음 걔도요 분명히 먹는다는 동작을 포함해요. 그거 걔도 동작은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어형, 낱말형, 종결, 어미로 끝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명사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먹음이라는 애도 동사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의 맹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셨다라는 것,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려우셨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동사라는 애는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짝 얘기했듯이 한 번만 다시 여기다가 그려보면, 여기 있는 요 명사나 이 대명사라고 하는 요 애들은요, 명사나 대명사라고 하는 요 애들은 요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주어라는 애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이걸 따라서 목적어라는 애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보어라는 애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했었던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우신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의 이 룰에 그대로 따르면요. 여기에 있는 이 동사라는 애도 뭔가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동사라는 애는요. 이 화살표를 타고 이렇게 V라고 하는 서술어라는 애가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어도 써놨고 여기에다가 서술어도 써놨고 목적어도 써놨고 사실 보어도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써있기는 한데요. 이 애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게 저 동사랑 V라고 하는 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저기에 있는 이 V를요 동사라고 읽어드리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이 애를요 서술어라고 읽어드려요. 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은요, 아직 단어의 단위였어요. 맞죠? 그런데 이 단어의 단위들이 화살표를 타고 이렇게 짜르르르르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장이라는 단위로 내려왔잖아요. 자, 문장이라는 단위로 내려왔을 때랑 단어라는 단위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단어의 단위에서 동사는요. 그냥 떡하니 띄어쓰기 상으로 아니면 덩어리 상으로 얘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얘가 명사면 명사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명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으면 그제서야 주어라는 역할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목적어로 쓰였으면 목적어라는 역할을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고 보어였으면 보어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명사라는 단어랑 주어는 다른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사는 주어가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명사는 주어도 맞을 수 있지만 목적어도 보어도 맞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주어는 명사가 맞아요. 네, 주어는 명사인 게 맞죠. 명사나 대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어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명사는 주어예요? 아니요. 목적어도 보어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도 혹시 수포자 계시다면 수포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수학을 배울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이건 필요한 거고 불필요한 거고 이런 거 따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저기에 있는 주어라는 애는요. 명사가 주어가 될 수는 있지만 주어가 무조건 명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될 수 있는 중에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 3분의 1의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저 주어는 무조건 명사여야만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명사랑 주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읽을 때도 쟤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읽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저 V가 동사라고 읽어버리면 위에서의 동사랑 밑에서의 동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명사랑 주어라는 말이 동의어가 아니듯이 동사랑 저 V라는 말도 동의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를 너무나 쉽게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걸 너무나 쉽게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지금 걸러드리기 위해서 얘를 서술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트 5의 문제를 풀 때는요, 동사를 찾는 게 아니라요, 서술어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서술어의 특징을 여기다가 몇 가지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요 서술어라고 하는 애는요, 한 문장이라면 한 개여야 돼요. 서술어라는 애는 한 문장이라면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왜요? 문장에 서술어는 하나일 거니까요. 왜냐면 이 서술어는요, 똑같이 얘도 뭐뭐하다라고 끝나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 동사의 특징이 뭐뭐하다라는 애가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한 문장이라면 뭐뭐하다라는 말은 한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한 문장에는 무조건 한 개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간혹 얘가 만약에 두 개 이상이고 싶어요. 두 개 이상이기 위해서는요, 접속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그러면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접속사로 인하여 서술어가 두 개가 되는 형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토익 파트 5에서 문제풀이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기도 하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쵸?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들 몇 가지만 더 적어 드릴게요. 자, 이 서술어라는 애들을요, 바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얘는요, 주어에 인칭과 수를 담아요.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이 주어라는 애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이 서술어의 뒤에는 s가 붙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서술어임을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은요, 시제라는 정보를 가져요. 시간이요. 그래서 과거 시제,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얘네들은요, 조동사 뒤에 와요. 자, 조동사 뒤에는 우리 흔하게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조동사 뒤에 오는 애는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의 원형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이걸 갖고 비유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갖고 그냥 비유예요, 비유. 자,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여사친이 있어요. 여사친은요, 아직 단어의 개념이에요. 그냥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놔두고 봤을 땐 저한테는 여사친인 거니까요. 맞죠? 그럼 여사친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제가 이제 한동안 너무 솔로로 살아서 너무 슬프다가 이제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사친 중에 제가 누군가 한 명을 골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 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20대 나이에는 추천할게요. 뭐 20대 나이에는 뭐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죠 뭐.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요,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는 한 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사라는 애가 여사친이라는 개념이라면요, 저 서술어라는 개념은요,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여자친구라는 개념 혹은 남자친구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딱 하나를 선정한 개념이 서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에서는 여자친구가 그 서술어가 하나이듯이 저의 인간 관계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땐 여자친구라는 것도 또 하나여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여사친과 여자친구가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처럼 동사랑 서술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몇 개 이제 응용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 문장 안에 동사는 몇 개여야 될까요? 한 문장 안에 동사는요, 상관이 없죠.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문장 안에 서술어는 몇 개여야 될까요? 서술어는 한 개일 거예요. 접속사가 없으면. 그죠? 하지만 동사는요, 몇 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하지만 그럼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접속사가 없어서 서술어가 한 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동사들은 갈 길을 조금 잃는 경우가 생기기야 하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랑 서술어라는 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그럼 걸러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서술어라는 애 체크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술어라는 애를 기준으로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동사라는 애가 있었는데 아까 동사를 그냥 한 문장 안에 제가 10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수야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문장 안에는 접속사가 없어서 서술어는 1개가 됐어요. 그럼 지금 동사 9개가 남죠. 자 그 동사 9개는요. 탈출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서술어라는 애도 막혀 있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9개를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근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법을 준동사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요. 아,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 몇 개이든 상관없지만 한 문장에서 만약에 동사가 10개가 있었으면 그 중에 접속사가 없는 경우엔 10개 중에 하나의 동사가 서술어가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 9개의 동사들은 준동사라는 애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반대쪽의 탈출구를 준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준동사의 정의도 제가 지금부터 요 밑에다가 쬐그맣게 써드릴게요. 자, 이 준동사란 동사가 동사이기를 포기하고 동사가 아닌 다른 주요 품사로 바뀌는 것. 이걸 준동사라고 이야기해요. 동사가 동사이기를 포기하고 동사가 아닌 다른 주요 품사로 바뀌는 것. 이걸 준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외에 다른 주요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어차피 대명사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사가 동사이기를 포기하고 이 준동사라는 화살표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명사가 되거나 이렇게 형용사가 되거나 이렇게 부사가 되는 것. 이걸 준동사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준동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위에다가 준동사의 종류 3가지만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준동사의 종류를 건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 준동사의 종류는 첫째, 투부정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명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를 이용해서 만든 명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현재 분사라는 애들과 과거 분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동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형용사를 분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화살표랑 요 애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잘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서술어라는 개념을 잘 체크해 주시고, 여기 동사라는 애랑 서술어라는 말이 다른 것이며, 이 여기에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 서술어나 준동사 2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접속사랑 이 준동사 계열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확장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